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UNI 교육원의 대표 김유나 강사입니다. 여러분들께 잠시 후 안내 말씀 잠깐 드리고 시작을 할 건데요. 오늘 교육은 저희가 단계인 단계인만큼 3단계에 맞게 안전수칙을 꼭 지키고 촬영을 하고 있다는 거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제가 함께 교육을 할 내용은요. 여러분들이 창업을 하기 위해서 어떠한 지원 정책이 있고 또 내게 필요한 자금을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첫 번째 오늘 두 가지 내용을 좀 이야기해 드릴 건데요. 중장년 및 재창업 지원 자금 및 지원 제도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눌 거고요. 또한 소상공인 대상으로 창업 지원 자금을 어떻게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볼게요. 일단 첫 번째 오늘은 시니어 창업 기술 지원 제도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좀 이야기를 나눠볼 건데요. 일단 지원 대상은 이렇습니다. 40세 이상의 분들만 지원이 가능하신 거고요. 내가 지금 뭐 소상공인이다 아니면 내가 지금 준비하고 있다 또 다른 것을 준비하고 있다 다 괜찮습니다. 단 3년 이내에 기업이어야 된다는 거, 3년 이내에 소상공인 분들만 지원 제도를 받을 수 있다는 거 알려드리는 거고요. 모집은 상시 모집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어떠한 사업 개요를 갖고 있느냐? 퇴직자의 전문성과 경력을 활용해서 여러분들의 기술 창업을 촉진시킬 수 있게 도와주는 겁니다. 선정 기준은요, 40세 이상으로 우리가 제조업이라든지 제조업에 관련된 지식 서비스 등으로 기술 창업 분야에 계시는 예비 창업자 또는 현재 창업을 하고 계시는 3년 미만의 소상인 분들도 가능하시다라는 겁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내가 이 내용을 알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저희 K-스타트업에 들어오셔서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시니어 창업 기술 지원 제도를 하게 되면 어떠한 것들이 있고 어떠한 혜택들을 받느냐라고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일단 시니어 창업 기술을 주관하는 운영비가 조금 지원이 되실 거고요. 창업을 하실 수 있는 공간과 그다음에 여러 가지 멘토라든지 컨설팅을 지원받으실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 그러면 간단하게 좀 보여드릴게요. K-스타트업 사이트에 들어가시게 되면 여러분들이 소상공인 분들이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화면에 보이시면 예비, 초기, 도약이라는 게 있으시죠? 자신이 해당하는 거에 클릭을 하셔서 밑에 있는 관심 분야, 멘토링이라든지 아니면 공간이라든지 다양한 교육들이 필요하시면 클릭하시고 들어가셔서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시니어 창업 기술 지원 제도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자세하게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수한 기술력과 사업성은 있는데 자금이 조금 부족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이런 분들에게 창업 자금도 지원해 드리고 있다는 겁니다. 또 하나, 신청 대상은요, 창업 후 7년 미만인 기업과 창업이 예정인 분들도 시니어 창업 기술 지원 제도에 가능하십니다. 우리가 지원 내용은요, 시설 자금 및 업체당 연간 최대 대출 한도는 60억에서 운영 자금으로 5억까지 대출이 가능하시다라는 겁니다. 신청 방법은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 들어가셔서 확인을 좀 해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세대 융합 창업 캠퍼스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 건데요. 일단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40세 이상의 분들이 좀 중장년 분들이 참여가 가능하신 거고요. 그리고 퇴직을 준비하고 계시다. 앞으로 내가 어떤 거를 해야 될지 준비하고 있다라는 예비 창업자 분들이나 퇴직을 앞두고 있는 분들 누구나가 언제든지 신청을 하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간단하게 또 이것도 사업 개요를 좀 봐드리게 되면 기술력이라든지 내가 갖고 있는 경력을 또는 내가 갖고 있는 이 네트워크를 조금 더 활용하고 싶은데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이 중장년분들이 갖고 있지만 약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바로 이 지금 사전 산업으로 일한 변해 있는 이런 플랫폼 같은 것들이잖아요.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청년과 시니어를 함께 뭉쳐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매칭해주는 이런 서비스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선정 기준은요, 40세 이상의 경력은 10년 이상의 숙련된 분들로만
지원이 가능하신 거고요. 39세 이하의 아이디어와 기술을 갖고 있는데 협업 창업을 희망하는 우리 39세 이하의 청년들과 함께 진행을 매칭해 드린다라는 겁니다. 서비스는 어떤 것들을 좀 해주나요, 강사님? 물어보신 분들이 많은데요. 이 자금 같은 경우는 사업화 자금이라든지 여러분들이 교육에 필요한 멘토링이라든지 사무 공간 그리고 또 인프라든지 다양한 것들을 좀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요. K-스타트업 사이트에 들어가시게 되면 여러분들이 조금 더 자세하게 보실 수 있는데요. 세대융합 창업 캠퍼스 같은 경우는 전국에 6개 지점 정도 있습니다. 뭐 서울, 성남, 뭐 수원, 대전, 전주, 양산에 좀 위치하고 있으니까요. 나와 가장 가까운 지역이 어딘지 확인해 보시고 한번 도전해 보시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우리 신용보증기금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내가 아이디어는 있고 또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자영업이 조금 더 발전됐으면 좋겠다. 조금 더 잘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내가 자금이 조금 부족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분들을 좀 위해서 어떤 것들이 있느냐? 신용보증기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신용보증기금은요, 담보가 부족한 기업을 평가해서 그 신용을 확인해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곳입니다. 창업 상담부터 시작해서요. 창업 후 컨설팅까지도 맞춤 교육이라든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내가 뭔가 좀 도전해보고 싶다. 아니면 기존에 있는 것들을 좀 내가 업그레이드하고 싶은데 자금이 좀 부족하다. 아니면 멘토가 좀 부족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신용보증기금을 이용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화면에 나가시고 계실 거예요. 화면에 보시게 되면 여기 www.kodit.co.kr로 들어가셔서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요, 기술보증기금이라는 겁니다. 이거는 기술은 갖고 있습니다. 이 기술은 갖고 있는데 자신에게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창업을 하기에 굉장히 어렵다 또는 포기하시는 분들이 좀 많습니다. 이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요거를 좀 저희가 좀 설명을 드릴 건데요. 기술을 갖고 있지만 자본금이 좀 없어서 창업을 하기 어렵고 힘든 분들에게 사업자의 기술 평가를 통해서 회사에 필요한 운영 자금을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것들이 있지만 내가 특별히 다른 데와 특화되어 있다, 나만의 기술이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 그런데 좀 그런 자금들이 좀 부족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우리 기술보증기금으로 확인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 기술보증제도는요, 담보 능력이 미약한 창업하시고 난 다음에 5년 이하의 되신 분들에게 이러한 심사를 통해서 금융 자금을 대출해주고 있다, 지원받을 수 있게 도와주고 있다라는 것도 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5년 이내의 분들이어야 되는 거고요. 요거를 좀 참고를 해서 이야기를 좀 들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제도전 창업 패키지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코로나 이후로 여러분들의 그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잘 되는 분들도 있지만 좀 많이 힘들어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업종을 바꿔볼까? 아니면 내가 다른 걸 해볼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생각보다 많으세요. 그래서 오늘 제도전 창업 패키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귀 쫑긋하시고 아우 감사합니다. 우리 KIN님 강의가 귀에 쏙쏙 들어옵니다. 감사합니다. 더 열심히 할게요. 일단 제도전 창업 패키지는 여러분들이 귀를 쫑긋, 눈도 크게 뜨시고 화면을 같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제가 Q&A로 좀 제 마음대로 좀 준비를 해봤거든요. 예를 들면 신청 자격이 어떻게 되나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기술 창업을 원하지만 내가 여러 번 실패한 이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렇게 창업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근데 난 이 창업에 대해서 포기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이런 분들을 위해서 제도전 창업 패키지가 있는 겁니다. 또 하나 어떤 분들이 신청할 수 있느냐? 폐업 후에 제도전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예비 재창업자 또는 창업을 하는데 3년 미만의 재창업을 꿈꾸는 분들에게도요. 제도전 창업 패키지를 활용하실 수가 있답니다. 보통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내가 기존에 갖고 있는 것들이 생각을 잘못해서 고객들이 원하는 소비 트렌드가 아니었다. 그래서 난 새로운 것들을 좀 해보고 싶다. 그런데 나에게 자금이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제도전 창업 패키지를 꼭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 좀 요걸 좀 더 자세히 보면요. 서비스 내용을 그러면 어떤 것들이 있고 우리가 어떤 제공을 받을 수 있나요? 라고 물어보시는데요. 일단 재창업 교육 및 멘토링이 진행이 되십니다.
멘토링을 하시게 되면 여러분들이 기존에 갖고 있던 나만의 확고한 잘못된 생각들을 조금씩 변해가실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멘토링은 꼭 참여하시라는 이야기를 좀 해드리거든요. 일단은 서비스 내용은 사업 지원금 최대 5천만 원에서 평균 뭐 3,500만 원 정도 나간다고 하시니까 최대 5천만 원 정도의 지원 자금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또 하나 제일 좋은 건 멘토링도 제공이 된다는 거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우리 재창업에 대한 지원 대상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자세하게 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준비되셨나요? 잘 들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사업 실패로 저신용 상태에 있다. 나는 사업을 실패하다 보니까 신용 상태가 그렇게 등급이 좋지 않아요 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그리고 또 하나 한국신용정보의 일반 신용정보관리 규약에 따라 공공정보가 등록되어 있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이 상황들에 대해서 자금 조달에 애로를 겪고 있는 우리 뭐 자영업분이라든지 기업인 분들에게 이런 조건들의 만족 밑에 있는 제가 앞으로 1, 2, 3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눌 건데요. 그 세 개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지원의 대상이 된다라는 겁니다. 일단 첫 번째 어떤 자격 조건이 돼야 되느냐? 업력이 사업 개시로부터요 7년 미만이셔야 되세요. 업력은 저희가 기준을 신청 접수일로 기준을 해드립니다. 이 기준일에 7년 미만이시면 해당이 된다라고 하는 건데요. 중소기업 및 재창업을 준비하는 여러분들 모두 다 이 상황이 되신다면 지원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설립하고 7년 미만인 법인 기업을 인수한 경우에도 포함이 되세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 회사를 다니고 있습니다. 근데 대표님께서 저에게 넘기셨어요. 그러면 7년 미만이다라고 하시게 되면 이게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재창업을 준비 중인 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재창업 지원 자금을 결정 후에도요 3개월 이내에 사업자 등록이 가능한 분들만 된다라는 것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으세요. 자, 이번에는요 저희 아래 창업 보시면 두 번째입니다. 아래 재창업자 요건에 모두 해당하며 실패 기업이 폐업에 완료했을 경우인 겁니다. 이 말은 좀 무엇이냐? 요렇게 좀 설명을 드릴게요. 첫 번째, 현재 재창업인 대표님께서 과거 실패한 개인 기업의 대표이거나 실패 법인의 대표이사 또는 실제 뭐 기업의 대표였다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재창업 지원이 가능하십니다. 두 번째, 폐업한 실패 기업의 업종이 비영리 업종 또는 사치 향락 업종은 안 되세요. 그리고 또 음식업소 또는 숙박업소도 안 된다라는 겁니다. 상시 근로자가 5인 5명 미만인 소기업, 소매업 또는 금융 또는 보험업 이런 것들, 부동산업, 그다음에 공공행정, 국방 및 사업 보장행정, 그다음에 가구 내 고용자 및 자가소비 이런 것들도요 재창업 요건이 되실 수 있다는 거고요. 생산활동, 국제 및 외국 기관에도 해당이 되신 분들은 재창업의 요건이 되신다는 겁니다. 또한 폐업한 실패 기업이요 매출 실적을 보유하고 계셔야 돼요. 내가 정말 실패했다. 그래서 나는 이러한 매출을 가지고 있다라는 그 실적을 갖고 계셔야지만 우리는 지원 대상의 재창업의 요건이 되신다는 겁니다. 단 재창업한 기업이 매출이 있거나 폐업 기업 업력이 3년 이상인 경우에는 안 된다라는 것도 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좀 두 가지 상황을 조건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이야기는 드렸지만 공공정보는 면책 결정이라든지 여러분들의 회생 인가라든지 아니면 신용회복 확정이라든지 채무 조정 확정에 따라서 변동될 수 있고요. 가능할지 가능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요 긴급 경영 안정 자금이라는 거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드릴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 좀 많이 힘드시죠? 저 또한 또 코로나 때문에 주변에 많은 소상공인분들 또 자영업자분들이 힘들어하시는 모습들을 많이 봤는데요. 이렇게 내 가게 또 내가 하고 있는 이 영업을 도대체 멈추고 싶지 않아요, 강사님. 코로나 이거 정말 빨리 끝나고 나면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은데 방법이 없을까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긴급 경영 안정 자금이라는 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 거예요. 일단 코로나19로 인해서 피해 입은 요건들이 여기에 해당이 돼야 됩니다. 땡땡땡 네모가 보이실 거예요. 여기에 좀 여러분들이 해당이 돼 주셔야 되는 건데요. 어떻게 해당이 돼야 되느냐? 일단
요건 겁니다. 병원 또는 의원인데요. 여러분들 KSIC 기준표에서 861, 862에 해당하시는 우리 병원이나 의원 같은 경우는요. 상시 근로자 관계없이 무조건 지원 대상에 포함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전시회 취소. 요즘에 그 전시 준비하시는 분들이나 뭐 공연 준비하시는 분들도 많이 힘드시잖아요. 이런 것처럼 전시회라든지 뭐 다양한 뭐 행사에 대해서 피해를 입으셨다든지 아니면 우리는 아주 작은 건설업인데도 불구하고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피해를 입었다. 그랬을 경우에는요. KSIC 41, 42에 해당되는 영리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포함되고 있다는 것도 알려드리는 겁니다. 또 하나 고위험 시설 영리 중소기업은요. 기타 주점업 KSIC 또는 56219에 해당하는 그리고 또 하나 입시 목적 교육 서비스업으로 해당하는 곳은 지원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아마 이거를 듣고 계시는 다양한 창업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우리가 그 기타 주점업으로 혹시라도 본인의 그 코드가 56219에 해당하신다고 하시면 요 안정 자금을 받으실 수가 있는 거고요. 저는 지금 학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시는 선생님들도 많습니다. 이러한 분들께서도요. 내가 해당하는 이 KSIC 855, 856에 해당이 되시면 지원 대상이 되실 수 있다는 거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떠한 융자 조건을 받을 수 있을까요? 라고 물어보시는데요. 이 부분 잘 들어주셔야 돼요. 일단 대출 한도는요. 운전 자금으로 10억 이내에 융자를 해드린다는 겁니다. 약 3년간 15억 이내까지도 최대 된다는 거고요. 대출 기간은 5년 이내 또는 거치 기간은 2년 이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대출 금리는 정책 자금 기준 변동에 따라서 플러스 뭐 0.5% 이 정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대출 방법은 어떻게 하나요? 방식은 네, 여러분들이 직접 스스로 대출을 하셔야 된다는 거고요. 운전 자금의 용도는 경영 애로 해소 및 또 경영 정성화에 소요되는 경비로 저희가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거와 좀 비슷한 사례를 하나 좀 제가 설명을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알고 계셨던 멘토 하셨던 띵띵띵 여기는 학원이었거든요. 학원을 운영하시는 자영업자님을 만나셨습니다. 그런데 이분께서는요, 갑작스러운 코로나로 인해서 이 학원의 운영이 굉장히 어려워지신 거예요. 기존에 있던 선생님이라든지 차량 선생님에게 월급을 줄 수 있는 상황이 굉장히 어려워지셨습니다. 그래서 이 긴급 경영 안정 자원 지급을 신청하셔서요, 직원분들에게 그 월급도 주시고요. 그리고 회사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좀 어려움을 잘 이겨냈다라고 하셨던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해당이 되신다면 직접 알아보시고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여기에요. 중소기업 정책 자금에서 융자에 제외되시는 대상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화면을 보시면 좀 아실 것 같은데요. 불건전한 영상 게임을 제조하시거나 도박 게임 이런 불건전한 것들의 제조업을 하실 경우에는 정책자금 융자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도매업, 소배업도 가능은 하시지만 담배를 판매하시거나 주류를 판매하시면 저희가 융자 제외가 어렵다는 겁니다. 단 여기서 중요한 건 주류, 중개업, 면허 보유를 갖고 계신 기업은요. 지원이 가능하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으세요. 또 하나 숙박 및 음식 점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점을 운영하시는 우리 자영업자분들은 정책자금 융자에서 좀 제외되는 부분이 있다는 거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게임 소프트웨어 및 공급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불건전한 이런 게임 소프트웨어를 개발하시거나 공급하실 경우에도요. 정책자금 융자를 받으실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또 하나 여기 보시면 교육업이 있는데요. 교육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반 교과 입시 및 교육을 진행하는 곳은 받으실 수가 없어요. 또 하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교육기관, 특수학교 교육기관도 정책 융자 자금을 받으실 수가 없습니다. 이번에는 요거 좀 알려드릴게요. 예술 및 스포츠 또 여가 관련된 것들 이야기하신 분들 많으시거든요. 혹시라도 듣고 계시는 분들 중에 우리는 헬스장을 운영하고 있다라고 하시거나 뭐 요가 센터를 운영하고 있다라고 하신 분들은 알아보시면 좋습니다. 그런데 뭐 갬블링이라든지 베팅업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안 된다라는 것도 다시 한번 좀 알려드리는 거고요. 옆에 지금 가운데 나와 있는 산업분류 코드라는 게 있습니다. 그 분류 코드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정책자금 융자가 지원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융자 제외 업종에 또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알려드릴 건데요. 아까는 융자 자금이 되지 않는 업종이었고요. 이번에는 융자에서 자금을 무조건 받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사회경제기업이시면 융자 자금을 받으실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소상공인 지원도 가능하고요. 뭐 보건업이라든지 뭐 보건업에 관련된 영위기업도 정책자금 지원 대상에 포함이 되실 수 있다는 겁니다. 이번에는 여러분들이 또 가장 또 이 부분을 기다리지 않으셨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에 있는 강사님이 지금 말한 부분은 저희 영업이랑 저희 업종이랑은 해당이 안 되는 게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이런 창업 자원 지원금이 저희에게 좀 필요한데 어디에서 좀 대출을 받을 수 있는지, 어디에서 이런 것들이 가능한지 좀 알아봐 주세요라고 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는 거는 창업 자금 지원 기관인데요. 일단 먼저 소상공인 지원센터입니다. 여러분들이 소상공인으로서 창업 지원 자금을 대출을 해주는 건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불건전하거나 아니면 유흥업소에 관련된 분들은 업종들은 지원 대상이 제외가 되실 수 있다는 겁니다. 최고 5천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시기 때문에 옆에 보시면 www.sbdc.co.or.kr로 들어가셔서 문의하셔도 되고요. 1588-5302 전화로 문의를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요거를 제가 알려드려서요. 소상공인 분이시거든요. 이제 막 사업하신 지 3년 미만 되셨습니다. 5천만 원 대출 받으셨더라고요. 여러분들도 필요하시면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 두 번째는요. 근로복지공단입니다. 6개월 이상의 장기 실업자가 점포를 창업해서 원활하지 못했을 경우에 이런 것들이 좀 진행이 되는 건데요. 점포 임대 비용을 대출 받으실 수가 있고요. 서울과 광역시 거주자는 1억 한도 내고요. 기타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7천만 원까지도 대출이 가능하다는 거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 여성 기술. 내가 여성 기술 창업자이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이런 분들은 자세하게 제가 지금 정확하게 어떤 기술입니다라고 포괄적으로 이야기해드리지는 않지만 여러분들이 해당 분야에 내 기술 분야에 관련된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다. 아니면 또 뭐 사업자 등록증으로부터 뭐 1년 이내에 여성 창업자다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최고 1억까지도 대출이 가능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알아보시고 여러분들이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 국가보훈처 창업지원 자금이라는 건데요. 여러분들 중에 혹시라도 또는 아니면 내 가족, 직계가족 중에 국가유공자이시거나 아니면 재군인인 분들은 2천만 원까지도 저희가 대출 한도가 할 수 있다는 거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뒤에도 잠깐 말씀드리면 자영업 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비장애인 소상공인분도 계시지만 장애인 소상공인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많이 힘드실 텐데요. 한국장애인 촉진공단에서요. 장애인 자영업 창업자분들에게도요. 최고 5천만 원까지도 대출이 가능하십니다. 포기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 들어가셔서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 경제인 협회에서도요. 마찬가지인데요. 배우자가 사망했거나 또는 이혼한 지 1년 이상의 장기 실적으로 가족을 사실상 부양을 해서 내가 지금 많이 힘들다 하시는 분들도요. 1인당 최대 3천만 원까지도 점포 임대 보증이 지원이 되신다는 겁니다. 서민금융지원진흥원인데요. 개인 신용등급이 7등급 이하로 저소득이신 분들 또는 저신용계층인 분들에게도 해당하시는데요. 5천만 원 이하까지도 대출이 가능하십니다. 화면에 나와 있는 옆에 있는 여러분들 사이트랑 전화번호 있습니다. 내가 여기에 좀 해당이 될 것 같아 라고 하시는 곳은 전화해 보시고요. 저는 늘 다 전화해서 확인되는지 다 일일이 확인해 보시라고 말씀드립니다. 꼼꼼하게 체크를 좀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좀 Q&A 시간을 가질 건데요. 궁금하신 거나 아니면 여성부 거 미용도 가능한가요? 라고 하셨는데요. 미용도 제가 가능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일단은 정확한 거는 여러분들이 확인을 해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여성으로도 내가 그 사업을 하신다면 가능하실 거예요. 제가 아시는 분은 그 화장품 쪽 하셨거든요. 네, 화장품 하셨는데 그분은 제조와 기술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지원이 되셨는데 이 부분은 내가 창업하고 1년 미만이셨다면 확인을 좀 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가능하실 수도 있는데 정확하게 저도 말씀을 못 드리기 때문에 문의를 다시 한번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또 궁금하신 게 혹시 있으시면 지금 댓글창에 남겨주시면 여러분들에게 바로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거나 뭐 이런 것들이 있으시면 여러분들 제가 화면에 나와 있는 것처럼 창업 자금이라든지 지원금 기간에 대해서 정확하게 전화를 해보시고 그 기관에서 나에게 어떠한 조건이 되는지는 아무도 모르시기 때문에 해보셔야 돼요. 실제로 제가 멘토링 해드렸던 분은 본인이 그 자격 요건이 다 된다라고 해서 전화를 했는데 한 부분 때문에 자격 요건에서 탈락이 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확인해 보셔야 된다라는 거 알려드리는 겁니다. 교환에 궁금하신 게 없으시면 저희 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라도 여러분들 궁금하신 게 화면을 보시고 있으시다면 여러분들 꼭 그 멘트에 남겨주시면 제가 늦게라도 보시고 댓글을 좀 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교육 들으시느라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오늘 강의를 진행한 김유나 강사였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